제가 지금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상속 준비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지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상속 준비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까만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속이라는 게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시작이 되는 건데 형제들에 따라서는 상속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 해오는 형제 자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상속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너무나 오랫동안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형제들한테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상속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모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뵙고 또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부동산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 거래를 하신다면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이제 자산 상태라든가 부모님이 뭐를 갖고 계시는지, 부모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안 찾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 편찮으시고 돌아가실 무렵돼서 가시면 다른 형제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안 된다, 나 이외에는 면회도 시키지 말라, 이런 형제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평소부터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요즘에 치매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치매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다 보면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치매 약을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검사할 때마다 이제 치매면 치매 초기, 그 다음에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그 다음에 말기 치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위험한 게 자녀들도 잘 몰라보는 정도가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유언하거나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저가로 매매를 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유언을 하신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부모님의 치매가 중등도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게 부모님이 계실 때 상속인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입양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양자로서는 도저히 이건 같이 생활할 수가, 그럼 이제 파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입양 무효, 혼인 무효, 친생자가 아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파양이나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속권 상실하고 유류분권 상실도 이제 부양을 전혀 안 했거나 양육을 안 하거나 또는 부모님한테 파렴치한 행위를 했든가 폐륜 행위를 했든가 학대를 했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께서 유언으로 해놓든가 아니면은 계실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님이 계실 때 준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상속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명의신탁을 해놓은 재산이 있다. 그거는 되돌려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님이 계실 때 환원하지 않으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웬만한 자료가 있어가지고는 법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매매 중인 부동산 같은 게 있을 때는 완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이제 연로하시든가 지병이 짙어지시면 매매를 완결을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회사 내 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있고 또 하나는 가수금하고 가지급금도 있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회사랑도 분쟁이 생깁니다.
그 회사에서 가지급 낸다라 상속인들한테. 근데 이게 지금 부모님이 실제로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신 건지 이게 확인도 안 되고 뭐 통장에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장부를 가져와서 부모님이 돈 10억 가져갔다, 그러니까 내놔라.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만약에 빌려주신 돈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빌려주신 근거가 제대로 되는지, 그 뭐 부모님 통장에서 나갔고 아니면 어떤 서류를 받아놓은 게 있는지, 만약 그걸 받아놓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계실 때 서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대여금이나 사용금도 정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부모님 빚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뭐 상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부모님의 파산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상속재산을 파산하는 경우보다는 부모님 생전에 파산을 도와드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게 부모님이 재산이 많을 때 이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저가 매매를 활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엄청 크다, 이런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상승 가능성이 큰 주식도 있는데, 그런 거는 생전에 증여를 해야지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들한테 매매하는 것은 저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30%를 적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 세대 생략 증여도 있고, 뭐 분산해서 이거는 아들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주고 손자한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상속인이 5명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빌딩을 5명한테 나눠서 증여한다. 그럼 이제 1인당 증여세가 20억씩 아니에요. 20억이면 증여세가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5명한테 하면 25억이 증여세잖아요. 그럼 100억짜리 부동산을 지금 증여하면 이제 25억에 증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10년을 가지고 있었더니 500억이 됐다. 10년에 빌딩이 5배 늘어나는 건 흔한 일이죠. 상속세가 250억입니다. 반이 상속세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증여하고 상속하고 어떤 게 유리할지를 빨리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6번째는, 이게 부모님하고의 일이더라도 모든 것을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하고 매매든 증여든 돈의 이동이든 간에 모든 거를 다 문서로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게 주는 건지 아니면 빌려줬던 거 받는 건지,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서로 남겨놔야 나중에 상속세를 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형제들이 미리 증여받는 게 특별 수익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료를 확보해 놓으셔야 나중에 상속재산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자료 확보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여했다. 아버님이 집을 사는데 자기가 뭐 1억을 투자해서 지금 뭐 집값이 많이 상승이 됐다 지금. 그러면은 아버님이 5분의 4를 내고 자기가 5분의 1을 냈다. 그럼 자기 기여분이 5분의 1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료가 있어야죠. 아버님한테 돈을 보내드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특별 수익이나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부모님도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비를 자기가 냈다. 그럼 카드 영수증이고, 또 병원비 얼마가 나왔다. 또 생활비를 드렸다. 그러면 생활비도 이제 그 은행에서 보낸 자료 같은 거를 전부 다 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금원의 이동은 통장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나중에 증명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속인 외에 예를 들어서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손주들, 이런 경우에도 증여하거나 이랬을 때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또 어떤 종교재단에 대한 기부, 이것도 반드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속세를 낼 때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는 이제 상속세나 세금도 부모님이 계실 때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재산도 제대로 모르고 상속세 규모도 모르고 이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뭐 수억 원씩 되는 상속세를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드린 뭐 조기증여나 분산증여나 저가매매나 이렇게 해서 상속세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을 해야 되는 경우라도 생명보험금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을 들 때 자녀가 보험금을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금이 쌓이면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세를 낼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보험금을 납입하시면 상속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이 상속 보험금을 납부하면 이것은 하여간 상속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마련하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상속 준비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지 늦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또 하나 쉬운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상속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